그게 완전히 꽉 막히는 경우도 생겨요. 그러면 내시경 진행 자체가 안 돼요.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냐? 흰 쌀밥에 스팸을 딱 올려서 두부를 지진 다음에 딱 먹으면 되는 약, 안 되는 약이 있어요.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요. 안녕하십니까. 눈꼬영의 윤상민. 동대장 김도원. 대장 내시경 예약하셨나요? 오늘은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장 정결을 해야 되잖아요. 올바르게 장 정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 정결이 장을 비운다는 얘기인 거죠? 장을 깨끗하게 비운다는 얘기죠. 깨끗하게 비우지 않으면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 힘든 과정이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보통은 대장 내시경 예약하러 오시는 분들은 피가 나거나 설사하거나 뭔가 배가 불편하거나 그래서 오시는데 대부분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. 대장암이 걸려서 이런 건 아닌가요? 근데 대장 내시경의 실제 제가 생각할 때의 목표는 대장암을 진단한다기보다는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용종이라는 게 생겨서 계속해서 자라면 결국은 암이 되는 거예요. 암이 되기 전에 다 잘라내면 대장암은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 중요합니다. 근데 대부분 하기를 너무 싫어요. 내시경을 하기 싫어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과정을 싫어하는 그렇죠. 거죠. 이게 너무 힘드니까. 맞아요. 그게 바로 장 정결이죠. 안 해본 사람들은 주위에서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. 뭐 약 먹는데 약이 너무 역하다, 밤새 설사를 하느라 죽을 뻔했다,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무서운 거죠. 하지만 한번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계속해서 봤습니다. 할만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다. 대장암은 안 걸릴 수 있다. 선생님 내시경을 많이 하시니까 장 정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.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씻어내고 그걸 내시경으로 빨아들여서 청소를 하면서도 한다고 해도 내시경이라는 것 자체가 관이 얇잖아요. 그 안에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좁습니다. 그러면 큰 덩어리 같은 이상한 찌꺼기들은 제거가 되지를 않아요. 그러면 진짜 힘들게 모든 걸 준비하고 다들 시작을 했는데 그 자리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모두한테도 힘든 과정이 되니까 미리미리 장을 잘 깨끗하게 잘 비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. 보통 우리가 진단해서 떼내는 용종들이 크기가 얼마나 거죠? 평균적으로는 그냥 1cm 미만인 용종들이 제일 많은 거고. 그래서 한 3에서 5mm짜리도 많이 네네. 떼잖아요. 네. 5mm면 되게 작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조그마한 음식 찌꺼기만 있어도 진짜 가려져서 안 보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환자, 의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대장 내시경을 위한 장 정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약도 중요하지만 저는 식이 조절이라고 생각해요. 두 번째는 변비가 있는 분들은 관리를 좀 더 받아야 돼요. 아무리 식이 조절을 하고 약을 열심히 먹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경우에 꼭 내시경 전에 예약을 하고 관리를 받아야 되고요. 세 번째로는 원활하게 약을 잘 먹어야 된다는 게 또 중요하고, 첫 번째가 이제 식이 조절인데요. 아주 중요해요. 한 3일 정도는 충분히 할애해서 잘 준비를 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약을 더 먹거나 아니면 장이 안 비워져서 한 번 더 다른 날에 예약을 잡고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 식이 조절을 하는데 또 중요한 거는 저잔사식이라고 해요. 쉽게 얘기하면 식이섬유가 적은 것이죠.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장 안에 남는 변을 만드는 찌꺼기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. 모든 채소, 나물, 김치 당연히 안 되겠죠. 그리고 호박 부들부들 하잖아요. 안 됩니다. 버섯, 단백질 많다고 하잖아요. 안 됩니다. 식이섬유 함량이 꽤 높아요. 고구마 같은 경우도 탄수화물 같지만 그 안에 식이섬유가 꽤 많습니다. 그리고 정제되지 않는 곡물들은 안 돼요. 현미, 보리, 콩, 흑미, 특히 흑미랑 깨 같은 경우에는 소화되지 않고 남아서 내시경으로 흡인할 때 구멍을 막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딱 그 크기거든요. 그래서 흑미랑 깨는 정말로 피하셔야 돼요. 그리고 견과류, 당연히 호두나 잣, 아몬드, 땅콩 이런 거 안 되겠죠? 죽을 먹으라 하니까 잣죽 드시는 분들인데 잣죽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과일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.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 같은 경우, 김, 미역, 매생이나 파래, 톳 이런 해조류들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육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살코기는 괜찮지만 힘줄 조직이라든가 삼겹살의 일부 뼈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 돼요. 그리고 유제품이나 커피 같은 경우도 3일간은 피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개인적으로는 어떤 음식이 제일 문제를 일으킨 적이 많은 것 같아요? 곡물류나 씨앗류. 내시경으로 제가 그걸 제거하고 보려고 해도 그게 완전히 꽉 막히는 경우도 생겨요. 그러면 내시경 진행 자체가 안 돼요. 그거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막힌 거는 방법이 없어요. 가능한 물을 그 통로로 싸서 그걸 빼내거나 아니면 청소하는 솔 같은 걸 넣어서 거기를 제거를 해볼 수 있는데, 진짜 너무 많아서 그게 안에 꽉 막힌 경우에는 내시경이 대장에 들어가 있잖아요. 그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. 그럼 내시경을 멈춰야 되겠네요.
공기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안 하고 흡인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검사 자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. 장이 다 수축해버리고 거기를 뭐 펼치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에 검사를 중단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크기가 작은 거가 조금만 남아있어서 그게 그냥 흡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시경 안에 빼내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거기서 다 빠지지 않고 거기에 쌓이게 돼요. 그러면 표부는 막혀요. 한 요 정도 되는 관안에 이만큼만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안에. 이건 제거가 안 됩니다.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냐? 흰쌀밥이나 흰죽 다 괜찮아요. 계란, 소세지, 생선 괜찮고 닭고기, 살코기 괜찮아요. 두부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요리할 때 고춧가루는 가루잖아. 괜찮을 걸 생각하는데 고춧가루도 소화가 안 되고 덩어리가 큰 가루로 남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꽤 많아요. 그리고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국수 괜찮은데요. 요새는 또 식이섬유가 중요하다고 통곡물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안 돼요. 정제된 흰 밀가루로 만들어진 식빵 같은 경우, 카스테라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. 국수도 소면으로 된 건 괜찮은데 메밀 같은 걸 갈아서 만든 메밀국수나 그런 건 안 되고요.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뭐 맑은 음료 같은 거는 대부분 괜찮아요. 커피도 큰 문제는 없는데 미숫가루나 선식 같은 경우는 그냥 갈아져서 건더기가 조금씩 있거든요. 그런 게 문제를 일으켜요. 검사 전날까지도 굶어야 되냐? 검사 전날 식사는 검사 받으실 병원의 지침을 따르는 게 중요하긴 해요. 보통 저희는 저녁은 가능하면 굶으시거나 드셔야 된다면 5시 전에는 드시고요. 드셔도 흰죽 정도만 드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. 어떻게 먹으면 될까? 흰 쌀밥에 스팸을 딱 올려서 두부를 지진 다음에 딱 먹으면 적어도 이렇게는 이틀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. 여러분들도 분명히 먹을 수 있는 거는 꽤 많아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이제 준비하시면서 한 가지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텐데요. 먹으면 되는 약, 안 되는 약이 있어요.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요, 저혈당에 빠질 수 있어요. 특히나 수면을 하게 되면 환자의 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검사 당일은 당뇨약이나 인슐린 절대 금지고요. 검사 전날에도 줄여서 복용해야 될 수 있다. 그리고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는 먹으면 안 되는 약이에요. 항혈소판제는 대표적인 약이 아스피린, 다들 알고 계시죠? 클로피도그램이라는 약이에요. 아스피린 프로텍트라는 약이나 아스트릭스라는 약을 많이 사용하는데요. 주황색으로 된 캅셀로 많이 사용됩니다. 항응고제는 대표적인 게 와파린, 쿠마린 같은 옛날에 사용하던 약들이고 최신에 나온 자이레토, 릭시아나 같은 항응고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를 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내시경에서 용종을 절제할 때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5일간을 끊어야 됩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약들은 맘대로 끊는 약이 아니에요. 처방받은 곳에서 끊어도 되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약을 중단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의 심혈관 질환의 상태에 따라서도 방법을 달리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들이 항상 물어보는데 혈압약, 고지혈증약, 전립선약 같은 거 먹어도 되냐? 다 드셔도 됩니다. 그리고 변비가 심한 분들이 있는데요. 식사 조절을 잘 하고 약을 잘 복용했어도 장 운동이 느리거나 변이 그동안 많이 쌓여 있었던 것 때문에 장 정결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저희는 변비가 있는 환자들은 내시경을 하기 전에 약을 평소보다 더 세게 써서라도 장을 좀 비워놓습니다. 자, 오늘은 장 정결제 복용하기 전에 대장 내시경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